퇴직 후 50대 낯선 길을 걷다 2탄. 인생 2막의 시작. 50대 초 퇴직. 오후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동네 도서관 방황의 끝. 동네 도서관의 한적한 구석. 민준 무기력하게 앉아있다. 그의 앞에는 인생 2막, 제2의 직업, 퇴직 후 부자 되는 법 같은 자기계발서들이 쌓여있다. 그는 책장을 멍하니 넘기지만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창밖에는 초등학생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인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민준에게는 아득하게 들린다. 민준은 문득 자신의 어렸을 적 꿈은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펜을 쥐고 노트에 아무 의미 없는 낙서만 그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과 고통이 역력하다. 나는 도서관에 박혀 있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것처럼. 뭘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다. 책은 나의 길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계속해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이었다. 동네 도서관 노신사의 위로. 민준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을 때 그의 옆자리에 70대 초반의 노신사 70가 조용히 다가와 앉는다. 노신사는 단정한 복장을 하고 안경을 고쳤으며 고전을 펼친다. 노신사는 민준의 불안한 기운을 느낀 듯 그를 힐끔 쳐다본다.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말을 건넨다. 무슨 책을 그렇게 심각하게 읽으시오? 얼굴에 고민이 가득한 걸 보니 혹시 젊은 양반도 퇴직하셨나? 민준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서 노신사를 바라본다. 아네, 저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딱 봐도 그렇게 티가 납니까? 당연하지. 나도 이 나이 되면 다 아는 게 있다오. 나도 그 나이에 똑같은 책들을 읽었고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 젊었을 때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모르겠더군. 마치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었지. 노신사의 말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린다. 깊은 공감을 느낀다. 그는 자신이 겪는 감정들을 이 노인도 똑같이 겪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평생을 회사에 바쳤는데 퇴직하고 나니 제가 25년간 대체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내 삶의 의미가 뭔가 싶고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노신사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다정한 눈빛으로 격려한다. 너무 걱정 마시오. 이복의 길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보게. 다만 예전처럼 남이 깔아놓은 빤한 고속도로 같은 길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직접 자갈밭이든 숲길이든 땀 흘려 가꾸며 만들어야 하는 길일 뿐이지. 그게 제2의 인생이라네. 노신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민준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온다. 그는 노신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다. 노신사의 말은 마치 메마른 땅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내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다. 맞다, 내가 잃은 것은 회사의 직책이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저 오랜 시간 회사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잠시 잊고 있었을 뿐. 내 안에 아직 살아 숨쉬는 나를. 육부 희미한 꿈의 단서. 집 앨범과 카메라와의 재회. 며칠 후 민준이 집 거실 바닥에 앉아 오래된 앨범들을 하나둘 꺼내보고 있다. 낡고 마른 앨범 속에는 20대 초반에 풋풋했던 민준과 선영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들이 연애하던 시절 민준이 직접 찍었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과 선영과의 다정한 스냅 사진들이 가득하다. 낡은 앨범 속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민준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고 옅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린다. 특히 그가 찍은 사진들 속에서 뭔가에 몰입하는 듯한 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당시 사용했던 낡은 필름 카메라를 앨범 옆에서 발견한다.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린다. 먼지가 쌓여있지만 그는 렌즈를 닫고 셔터를 몇 번 눌러본다. 찰칵 소리가 울린다. 잊고 있었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다. 나에게는 이 카메라가 삶의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다. 이 작은 렌즈 속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회사가 나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 나는 이 소중한 취미마저 잃어버렸다.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민준이 앨범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앉는다. 앨범 속 사진들을 함께 보며 흐뭇하게 웃는다. 어머 여보, 이 사진 기억나? 우리 연애할 때 당신이 찍어줬던 사진인데 당신 사진 정말 잘 찍었었잖아. 그때 우리 커플 사진은 다 당신이 찍은 거였는데. 민준 사진 속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며 아련한 표정을 짓는다. 그는 낡은 카메라를 만지작거린다. 그때는 이게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카메라 하나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지. 회사 일에 치여서 너무 바빠지면서 언제부터인가 카메라를 자연스레 놓게 됐어. 이 취미도 잊고 살았네. 다시 시작해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당신이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민준, 선영의 말에 깊은 용기와 확신을 얻은 듯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선영아, 나 사진 공부 다시 해볼까?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도 배우고 그때 배우려던 사진 편집 기술도 배워서 그래서 조그맣게 우리 동네의 사진관이라도 해볼까? 그냥 가족들 사진, 애들 돌잔치 사진 찍어주면서 평범하게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아. 선영, 민준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격한 듯 따뜻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는다. 여보,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해. 우리 가족도 행복해. 여보의 새로운 시작을 항상 응원할게.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내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회사의 명함이나 직함이 아니었다. 내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바쁘다는 핑계로 스스로 외면해왔던 나만의 꿈이었다. 이제 나는 낯설고 두렵기도 한 이 새로운 길 위에서 나만의 지도를 용기 있게 그려나가려 한다. 넘어져도 괜찮아. 이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걸을 테니까. 가보자고. 7부 작은 날갯짓, 위대한 첫걸음. 사진학원 새로운 열정. 사진학원 강의실. 민준 카메라를 들고 집중해서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그는 예전 컴퓨터 학원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밝고 활기찬 모습이다. 질문을 던지고 카메라를 능숙하게 만져보며 직접 실습한다. 그의 얼굴에는 배움의 즐거움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가득하다. 옆에 앉은 젊은 학생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하며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한다. 더 이상 소외감에 시달리는 민준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배우는 것에 몰입하고 있다. 그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나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나는 다시 학생이 되었다. 이번에는 내 의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이 늦깎이 배움은 나에게 오랜만에 설렘을 주었고 나는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새로운 지식을 빨아들였다. 어쩌면 이 길은 내가 회사에 몸담았던 25년보다 훨씬 더 즐거울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사진관 임대 앤드 준비. 계절이 바뀌어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었다. 민준과 선영이 동네 상가 골목을 걷고 있다. 민준의 손에는 작은 카메라 가방이 들려있다. 그들은 비어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발견한다. 낡았지만 아늑해 보이는 공간. 민준은 상가 외벽에 붙은 임대라는 글자를 보고 눈을 반짝인다. 그는 고심 끝에 상가를 임대하기로 결정한다. 상가는 온통 낡고 지저분하다. 민준과 선영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사진관을 꾸미기 시작한다. 낡은 간판을 떼어내고 벽에는 직접 페인트 칠을 한다. 둘 다 흰색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는 헤어캡을 쓰고 있다. 민준은 서툰 솜씨로 드릴을 이용해 선반을 달고 선영은 삐뚤어진 곳을 잡아주며 꼼꼼하게 정리한다. 티격태격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행복과 기대감이 가득하다. 작업 중간중간 민준은 환한 미소로 카메라를 들고 선영의 일하는 모습을 찍어준다. 셔터 소리 찰칵 찰칵 마이너스. 낡은 간판이 새 간판으로 바뀐다. 새하얀 바탕에 민준의 정갈한 글씨체로 쓰인 김민준 사진관이라는 간판이 달린다. 민준은 간판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페인트 범벅이 된 손으로 선영의 손을 잡는다. 선영아, 어때? 이 간판 김민준 사진관 괜찮아? 내 이름 석자 거니까 뭔가 좀 떨리는데 그래도 심플한데 이쁘지? 정말 예쁘다. 김민준 사진관 당신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더 특별하고 의미 있지. 참 좋다, 여보. 너무 수고 많았어. 민준은 선영을 끌어안는다. 작은 사진관이지만 그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 담긴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세상에 던져진 나를 처음으로 보듬어준 것은 아내였다. 그리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싶게 만든 것은 낯선 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 이제 나는 이 작은 공간에서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다.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 이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았거든. 8부 나만의 이야기 다시 써내려가다. 김민준 사진관의 개업과 일상. 마침내 문을 연 김민준 사진관. 작은 공간이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넘친다. 깔끔한 흰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민준, 인자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한다. 오픈 기념 풍선과 작은 화분들이 입구를 장식하고 있다. 첫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민준은 능숙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카메라를 조작한다. 다양한 손님들이 사진관을 찾아온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온 신혼부부, 할머니의 팔순 기념, 가족 사진을 찍으러 온 대가족, 졸업 사진을 찍으러 온 젊은 학생 등. 민준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며 자연스러운 미소를 이끌어낸다. 그는 능숙하게 손님들의 행복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준다. 때로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진심이 담긴 미소를 이끌어내며 손님들과 소통한다. 스튜디오 안은 셔터 소리 찰칵 찰칵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이는 것은 그가 예전에 회사에서 놓쳤던 사람들의 진심, 어린 웃음과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이다. 민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감이 넘쳐 흐른다. 나레이션 퇴직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꽉 막힌 길에서 내려와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정말 원했던 방향을 찾아 다시 출발하는 새로운 여정이었다. 낯선 세상에서 길을 잃었던 나는 이제 나만의 지도를 그려내고 나만의 속도로 이 길을 걷고 있다. 민준의 새로운 삶 에필로그.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사진관. 민준은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정리하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는다. 사진관 벽에는 그가 직접 찍은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 아름다운 풍경들, 그리고 오늘 손님들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들이 액자에 걸려 있다. 민준은 액자에 걸린 자신의 예전 회사 명패를 내려다본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그 명패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든다. 민준은 자신이 직접 찍은 자신의 사진을 액자에 건다. 사진 속 민준은 카메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현재의 평화로움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카메라 앵글은 사진관 밖으로 빠져나간다. 어두워지는 밤하늘 아래 김민준 사진관이라는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 간판의 불빛이 거리를 따뜻하게 밝힌다. 퇴직은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하다. 50대 낯선 길 위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인생은 매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나의 이름은 김민준 부장이 아니다. 나는 이제 오직 나 자신이다. 나만의 빛을 찾아 다시 피어나는 당당한 김민준이다. 인생 이막 진짜 내 스토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응원해달라고? 필요 없어. 난 잘할 거니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